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뒷산 선앙당 지나 세 번째 굽이 거기서 도깨비가 방망이를 빌려준다더라. 공짜라고 했다. 진짜 공짜였다. 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공짜로 빌려준다는 말은 들었어도 공짜로 갚는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이 마을엔 유독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부자들 중 누구도 표정이 밝지 않았다. 웃음이 해프던 사람이 갑자기 근엄해지고 게으르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다. 심지어 남의 흠을 잘 잡던 심술궂은 노인이 갑자기 온순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걱정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걸 두고 도깨비 이자라고 불렀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빌려주고 돈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자로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자를 실제로 치른 두 사람, 박서방과 그의 이웃 최서방의 이야기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게으름뱅이였다. 논서 맞이기를 물려받았지만 절반은 놀리고 나머지 절반도 대충 갈았다.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밥을 축내면서도 일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아프다며 자리를 깔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지만 정작 박서방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부지런히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얄미운 건 그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는 점이었다. 가난했지만 낮잠을 잘 잤고 술은 적었지만 웃음은 많았다. 동네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다. 심심할 때면 아무 이유 없이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서방의 이웃 최서방은 정반대였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해했다. 이웃집 지붕이 자기 집보다 조금이라도 새 것이면 밤새 잠을 못 이뤘고 남이 웃으면 자기 흉을 보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논밭일이 끝나도 쉬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섰는데 그건 성실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뒤처질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였다. 사람들은 최서방을 두고 일은 잘하는데 도통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라 했다. 그해 여름 유례없는 가뭄이 들었다. 박서방의 밭도 최서방의 밭도 나란히 말라 죽어갔다. 끼니가 끊길 지경에 이르자 박서방도 처음으로 겁이 났다. 그때 이웃 노인이 지나가듯 흘렸다. 뒷산 선앙당 구비에서 도깨비가 방망이를 빌려준다더라. 딱 하룻밤만 쓰면 된다더군. 다만 값을 치러야 한다고는 하던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박서방이 먼저 밤길을 올랐다. 세 번째 구비에 도착하니 정말로 그곳에 도깨비가 앉아 있었다. 이마에 뿔이 하나 난 것도 아니고 눈이 새딸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마을 어디서나 볼 법한 살짝 살찐 중년 사내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방망이가 필요한가? 도깨비가 먼저 물었다. 그렇소만 정말 공짜요? 도깨비는 웃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었다. 빌려주는 건 공짜지. 갚는 건 다르지만 뭘로 갚으면 돼요? 곡식으로 갚으리까? 아니면 품삯으로? 곡식은 필요 없네. 사람마다 다른 걸로 받지. 자네가 가진 것 중에 자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말고 오히려 남들이 자네더러 그것 좀 버려라 하는 것으로 받겠네. 박서방은 그 말이 이상했지만 당장 굶는 것이 더 무서웠다. 게다가 사람들이 버려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겐 게으름밖에 없었다. 내 게으름을 가져가시게. 그거라면 얼마든지. 도깨비는 씩 웃으며 방망이를 건넸다. 좋네. 오늘 밤 이 방망이로 자네 밭에 3번 두드리면 곡식이 찰 것이다. 다만 이자는 내일 아침에 받아가겠네. 며칠 뒤 최서방도 소문을 듣고 같은 구비를 찾아갔다. 도깨비는 그에게도 같은 조건을 걸었다. 최서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다. 내 불안을 가져가시게. 남들도 나더러 그만 좀 남과 비교하고 조바심 내지 말라 하니까. 그거야말로 버려도 될 물건 아니겠소. 도깨비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웃었다. 살짝 아쉬운 듯한 웃음이었다. 그건 좀 특이한 이자로군. 알겠네. 오늘 밤 자네 밭에도 3번 두드리게. 박서방은 그날 밤 방망이로 밭을 두드렸다. 정말로 다음날 아침 마른 밭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다. 이웃들은 놀라 자빠졌고 박서방은 그 곡식을 팔아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살림을 꾸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박서방은 이상하게 몸이 근질거렸다.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괭이를 들고 흙을 뒤집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박서방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남는 시간엔 이웃 일까지 거들었다.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다. 저 사람 좀 봐라. 게으름뱅이가 정신 차리니 저렇게 되는구먼. 최서방도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날 곡식을 얻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이자로 불안을 내주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 지붕이 새 것이든 헝 것이든 관심이 없었고 남이 웃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부지런함 역시 그 불안이라는 뿌리에서 뻗어난 가지였다는 것이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서두를 이유도 없어졌고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 일도 하나둘 미루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태평해졌지만 논밭은 점점 거칠어졌다. 곡식은 방망이로 한번 불려놓았을 뿐 그 뒤로는 다시 예전 살림으로 서서히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을 보며 수군댔다. 박서방은 부지런해져서 부자 됐는데 웃질 않고 최서방은 편해져서 웃는데 살림이 준다. 도깨비가 사람을 골고루 괴롭히는구먼. 정작 두 사람 본인은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박서방은 부자가 됐지만 이제 낮잠을 자지 못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잔치 자리에 가도 흥이 나지 않았고 아이들이 장난을 걸어와도 예전처럼 배꼽 잡고 웃을 수가 없었다. 그저 그래 그래 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웃질 않소? 예전엔 가난해도 늘 웃었잖소. 박서방은 답하지 못했다. 최서방은 반대로 살림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면서도 예전만큼 마음이 쓰이지 않는 자신이 이상했다. 아내가 걱정스레 논의를 이렇게 미뤄도 되겠소? 물으면 그는 그저 웃으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못할 대답이었다. 박서방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깨비가 가져간 게으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게으름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가진 여유, 만족, 웃음, 낮잠의 달콤함, 그 모든 것이 게으름이라는 뿌리에서 뻗어난 가지였다는 것을. 도깨비는 뿌리를 뽑아간 것이었고 가지들은 저절로 함께 시들어버린 것이었다. 박서방은 이 생각을 안고 최서방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최서방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이 싫어서 내놨는데 그 불안 덕에 부지런했던 걸 몰랐지. 자네는 게으름이 부끄러워 내놨는데 그 게으름 덕에 웃을 수 있었던 걸 몰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듣고서야 자신이 버린 것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뒷산 세 번째 구비를 다시 찾았다. 도깨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돌려주시오. 우리 둘 다 하나씩은 얻었지만 하나씩은 잃었소. 도깨비는 딱하다는 듯 그들을 보았다. 이자는 돌려주는 법이 없네. 그게 규칙이야. 게다가 자네들이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훔친 것이 아니야. 자네들 스스로 그걸 버려도 될 거지라 판단해서 넘겼지 않은가. 박서방이 물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이오?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다만 그 방법을 알려주면 이번엔 자네들이 나에게 또 다른 이자를 내야 하네. 이번엔 각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받겠네. 박서방이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도깨비는 왜 이런 장사를 하는 거요? 곡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면서 도깨비는 방망이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점이라 여기는 것들을 모으는 걸세. 그걸 모아서 뭘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냥 쌓아두지. 재밌는 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건 버려도 되는 거지라며 넘기는데 정작 그게 없어지고 나면 다들 뒤늦게 그 결점이 자기를 지탱하던 기둥이었다는 걸 깨닫더군. 나는 그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로 이 장사를 한다네. 손해볼 일이 없지 사람들 스스로 넘긴 것이니 두 사람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결점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자신을 이루는 뿌리였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겪은 뒤였기 때문이다. 박서방은 한참을 고민했다. 부자로 살며 불행한 것과 가난하게 살며 행복했던 것. 최서방도 마찬가지였다. 편하게 살며 살림을 잃는 것과 불안하게 살며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기로 했다. 박서방은 재산을, 최서방은 그가 그토록 애써 넓혀온 논밭 문서를 내밀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한 번씩 휘둘렀다. 다음 날 두 사람의 재물은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서방은 다시 예전처럼 낮잠을 자고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게 되었다. 최서방도 다시 조바심을 내며 부지런히 논밭을 돌보게 되었다. 다만 이번엔 둘 다 가뭄 전보다 더 가난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렇게 말했다. 저둘 다 정신 나갔지. 부자 되고도 다시 가난뱅이가 되다니. 하지만 늙은 촐로들은 다르게 말했다. 저들이 제일 똑똑한 거야. 재물은 빌릴 수 있어도 자기다움은 빌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그 고을 뒷산에는 세 번째 구비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인다. 방망이를 빌리기 전에 자네가 진짜 버려도 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도깨비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자네 안의 흠이라 여기는 것도 실은 다른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을지 모르니까.